5월 2일 이른 아침에 저는 그 보도를 처음 알았습니다. 4월 30일 밤 도쿄도 내리마구의 돈가스점에서 화재가 있어 주인인 남성이 전신 화상으로 사망했다는 사건을 말입니다. 그는 도쿄올림픽의 성화주자로 선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감염 확대로 올림픽은 연기된 데다 가게도 영업시간 축소 요청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앞날을 비관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걱정한 주변 지인들은 몸소 구청에 대리상담까지 받으러 갔지만 결국 그는 시체에는 돈가스유를 뒤집어 쓴 흔적이 있다 라는 기사로 죽음을 맞이했고 저는 모든 손과 눈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보도는 없고 유서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정황상 자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성화주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반드시 인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되어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들과 한발 늦은 대응들, 비이상적인 정치인들로 인한 전혀 성공하지 못한 각종 대책에 대해 기인하는 인재라고 말입니다. 휴업 보상을 필두로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보호가 잘 돼 있었다면 결코 잊지 않았을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의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죽음에 대해서 공적 보상 등은 일절 기다릴 수도 없을 것이며 허무하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일하던 한 국민이 정부에 의한 휴업 요청만으로 자살해야 하는지, 일본은 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비통한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4월 30일 오후 10시경 연기를 발견한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하였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자 가게 바닥과 벽 일부가 불에 탔고 테이블 주위에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약 1시간 반 후 사망이 확인되었고 경찰에 따르면 가게의 일부 벽만 탔지만 남성은 전신 화상을 입고 숨졌다는 점에서 본인이 기름을 뒤집어 쓴 자살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가스점은 인근 주민의 이야기나 현지 케이블 TV의 인터뷰에 의하면 창업 50년이 된 전통 있는 가게로 남성은 3대째의 점주였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은 야간 학부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으는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석사과정까지 수료한 뒤 처가가 운영하던 가게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까지도 두 부부가 계속 가게를 꾸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누구보다 아끼는 3명의 딸을 낳았고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지역상가 조합의 부이사장으로서 상가 행사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 등 지역사랑도 컸습니다. 그의 우직한 인생은 일평생 취미인 마라톤이 말해주고 있었고 그녀의 자녀들을 위해 전국 각지의 대회를 참가한 후 딸에게 표창장을 받는 것을 자랑할 정도로 딸에 대한 사랑도 컸습니다. 올림픽이 다가온 작년 12월에는 올림픽 성화주자로 선정되어 본인의 페이스북에 신청글을 아내나 아이들에게 몇 번이나 참석받았다. 꿈만 같다고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라고 남겼으며 가게 홈페이지에는 도쿄올림픽 성화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기며 기대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하게 된 3월이 되면서 성화가 국립경기장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며 올림픽 개최를 누구보다 기다린 그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연기가 농후해지자 주변에 실망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가게에서 매일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요리를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코로나를 이겨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월 하순 결국 올림픽 연기가 결정됐고 4월 7일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에 따른 음식점 휴업 요청에 그도 13일부터 임시 휴업을 단행했습니다. 정기 휴일도 없이 가족여행을 몇 년에 한 번꼴로 가면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왔던 그는 임시 휴업한 것에 포기하지 않고 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싶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습니다. 테이크아웃 영업으로 급한 불을 끄려 했지만 지인에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어쩔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고 결국 29일에는 가게를 그만두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상가 반장회 회장은 기력이 없는 그를 위해 화재 당일인 30일 구청에 대응 상담까지 받았지만 사망 소식을 접한 그는 모두에게서 존경받았던 그가 왜 이런 결과를 얻어야만 하는가 라고 한탄했습니다. 남성은 28일 페이스북의 마지막 글에서 점포를 재개하기 위해선 소독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소독약을 손에 넣을 방법이 없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라고 괴로움을 토로했고 글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을, 가족을, 소중한 사람을, 사회를 지키기 위해 감염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싸늘한 주검이 되었고
그의 가게 앞에서는 꽃을 바치며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밤이 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현지의 신뢰도 두터울 정도로 반세기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국민이 모든 것에 절망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의 무능한 정책 때문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보상 없는 휴원 요청이 얼마나 어리석고 책임감 없는 정책인지를 국민들이 실직하고 집읽고 절망해야지만 깨달을 것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보상을 적게 하고 싶어 자숙 요청을 해 국민의 자주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지 그동안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애당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해 정부는 일관되게 휴업의 영향을 보상할 생각이 없고 국민의 이해와 협력, 즉 출혈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본의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